안녕하십니까? 인더스트리 4.0의 한석희입니다. 장인 기술을 건네고 기계의 일부가 되는 조건으로 풍요한 삶을 얻게 되었다. 이는 스티브 사마티너의 저서 위대한 해체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로봇에게 일을 넘겨주면서 사람들은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일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로 재료를 가공하거나 변형하는 일을 하면서 잠재하던 안전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에서도 벗어나는 계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작은 부품을 조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사람이 로봇보다 더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간 작업자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립 작업 중에서 일부, 즉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들도 점차 로봇에게 넘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래 로봇은 노동이란 뜻입니다.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의 희곡에서 나온 말이죠. 4차 산업혁명을 추구하는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 속에서 로봇의 역할은 사람 대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노동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점점 협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로봇과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로봇을 위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을 위한 제품 설계, 로봇을 위한 공장 레이아웃, 로봇을 위한 물류 체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더스트리 4.0에서 말하는 로봇은 산업용 로봇을 말합니다. 집, 병원, 양로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타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로봇은 산업 로봇이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모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면에서 본다면 산업용 로봇의 진화가 더 빠른 편입니다. 그동안 로봇과의 협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로봇이 잠재적으로 인간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로봇 연구의 초기인 1972년 MIT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세계적인 인공지능 과학자 마빈 민스키를 잃을 뻔한 사건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쇠창살 안에 넣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로봇이 이전에 비해 무척 작아지고 있습니다. 즉 이전의 로봇은 한 개의 팔로 자동차 차체를 통째로 집어들고 자유롭게 움직여야 할 만큼 크기가 크고 힘도 세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등장하는 로봇들은 사람의 양팔만한 크기를 지닌 다관절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들은 이전의 로봇들과 달리 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힘으로 섬세한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작업자들이 하는 단순 반복적인 일을 대신하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일까지도 도맡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로봇은 필요한 장소로 이리저리 옮겨서 다른 일을 시키기도 쉽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로봇에게 새로운 할 일을 가르치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 잘 해냅니다. 로봇이 일을 하게 하려면 티칭을 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로봇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머가 로봇이 이해하는 프로그램 언어로 명령을 일일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로봇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시행착오법으로 확인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1990년대 중반부터는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3차원으로 로봇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기법들이 점차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 검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기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즉 컴퓨터의 가상 공간에서 검증한 후에 이를 실제 현장에서 확인한 후 곧바로 로봇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보다 더 쉽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로봇을 티칭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등장하는 로봇들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사람 작업자가 알려주는 움직임을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배운 대로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로봇들은 기존의 대형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지 않고 작고 생소한 기업들에서 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로봇, 리싱크 로봇,
옴론 등이 그 예입니다. 이 중에서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로봇들은 이미 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테그라 메디컬이라는 기업에서도 이 회사 로봇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즉, 로봇과 경험 많은 고령의 작업자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도 로봇을 티칭할 수 있을 만큼 로봇과 사람의 인터페이스, 즉 명령을 주고 받는 방식이 직관적입니다. 이전에 직접 공작기계에 재료를 물리고 가공 지시를 내리던 일을 로봇이 해내고 있습니다. 본래 이런 일을 수행하던 머리가 희끗한 작업자는 로봇과 공작기계가 함께 작업한 결과를 검사하는 일을 하면서 로봇과 함께 일하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작업자가 로봇 가까이서 일해도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현장 작업자는 점차 관리 감독 및 지시자로 그 역할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로봇에 투자한 비용은 생산성의 향상 덕에 불과 6개월 만에 모두 회수가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과 협업을 통해서 로봇에게 힘들고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은 넘겨주고 로봇을 관리하고 보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로봇에게 일자리를 전부 빼앗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실제 특정 분야에서 그러한 현상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로봇이 인간을 보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며 그런 보조 활동을 통해 인간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로봇을 만들거나 로봇을 관리하거나 로봇을 가르치거나 로봇과 협업하는 등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봇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져올지는 바로 인간이 고민해야 할 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비즈니스에서 로봇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